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마음, 깨끗하고 넓고 편리한 집, 그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보면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가 신축보다 4배 이상 거래됩니다. 4배입니다. 마음은 신축인데 손은 구축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대출 규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거래 통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요 이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입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거래 비중 26.3%입니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거래 비중 6.2%입니다. 두 숫자를 비교하면 약 4.2배입니다. 신축이 아닙니다. 구축이 훨씬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래 구축이 많지 않나. 그래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신축 거래 비중 19%, 구축 거래 비중 14.5%, 신축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축 16.2%, 구축 18.4% 역전입니다. 그리고 이후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집니다. 2024년 구축 19.7%, 2025년 구축 22.2%, 반면 신축은 반대 방향입니다. 2024년 12.6%, 2025년 10.2%,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불과 3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중심이 신축에서 구축으로 뚜렷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래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에서도 같은 방향이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4월 첫째 주 기준 최근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준공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상승률 0.56%입니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상승률 0.14%입니다. 준공 10년 이하 준신축 상승률 0.13%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신축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축이 더 많이 오릅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축 2.63%, 신축 1.56%, 준신축 1.48%, 구축이 앞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축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가격도 신축이 먼저 오르고 구축이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구축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지점입니다. 가격 차이에 답이 있습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준공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평균 10억 1265만 원입니다. 신축 아파트 평균 12억 3019만 원입니다. 차이는 약 2억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15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서울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대출 때문입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 수요 이동을 만들었습니다. 구축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 구간 비중이 85.9%입니다. 신축은 74.9%입니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에 그 안에 구축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신축보다 구축으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은 이 흐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분양가와 대출 한도를 고려하면
실수요자에게는 구축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의 시각도 같습니다. 신축을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이미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청약 당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신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축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출이 되는 가격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만든 것이 단순히 가격과 대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 훨씬 더 큰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가격이 싸니까 구축을 사는구나.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공급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백 14 자료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서울 아파트 연평균 입주 물량입니다. 14,253가구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직전 4년 평균을 보겠습니다. 32,494가구였습니다. 절반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지난 4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신축 공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축을 원하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습니다. 그 수요가 기존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구축으로 수요가 집중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더해집니다. 재건축입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새 아파트를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공급 부족과 재건축 기대,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구축 수요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구축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공급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랩장의 말도 같은 방향입니다. 공사비 상승과 공급 부족까지 맞물리면서 노후 단지를 대안으로 보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값이 오릅니다. 대출은 막힙니다. 신축 공급은 줄어듭니다. 재건축 기대는 올라갑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구축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과 구축의 관계는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축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구축을 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의 구축은 미래 신축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투자입니다. 직접 살면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전략, 이른바 몬테크라는 방식이 다시 주목받는 것도 이 흐름과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분담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구축이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읽되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축 선호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묘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신축입니다. 현실은 구축입니다. 사람들의 희망과 시장의 현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축 분양을 기다렸습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당첨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구축을 먼저 사고 신축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같은 기다림인데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를 만든 것은 누군가의 선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시장의 조건이 바뀐 겁니다. 분양가는 올랐습니다. 대출 한도는 좁아졌습니다. 신축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는 살아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구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4년간 서울 입주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과 맞물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어느 시점에 신축 공급이 다시 늘어나거나 대출 조건이 달라지거나 정책이 바뀌면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오래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구축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희소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축일까요? 아니면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의 아파트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과 연결된 또 하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